안녕하세요. 1주차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저번 수업 때 글씨가 잘 안 써져서 이번에는 노트에 직접 필기하는 수업 영상으로 녹화해봤어요.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1단계로 내려가서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사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일주일간 방학 예정이라서 다다음 주에 개학을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공지 받으셨죠? 그럼 2020년도 중졸학력 국어 시험 문제 시부문 문제풀이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3번 문제 시 봄길을 한번 읽어볼게요.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다들 시 한번 읽어보셨죠? 그럼 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우선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우리 어떤 역경을 겪어도 포기하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자.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어떤 결연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시의 성격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의지적, 그리고 희망적, 긍정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시련을 극복하고 학생분들도 제가 나눠주신 수업 자료에 같이 적어가면서 필기해주세요.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 이 시의 특징을 한번 시에서 찾아볼까요? 우선 이런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뭐뭐다, 뭐뭐다, 다 있다, 사랑이 있다 처럼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를 사용해서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나타냅니다. 다 적으셨죠? 그리고 여기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에서 유사한 시구가 어디 있는지 다들 찾으셨나요?
찾으신 사람 있나요? 그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유사한 시구죠. 이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상황이 극도의 상황으로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장이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헤쳐나갈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낸 문제를 한번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번 문제.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어디 있죠? 바로 이 강물이 기억. 리은은 새들. 모든 꽃잎이 디귿이네요. 리을은 화면에 안 보이고 있네요. 나오는구나. 리을은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 리을. 그럼 1번. 기억에서 리을 중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적 화자가 지향은 시적 화자가 바라는,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이겠죠. 그러면 강물, 흐르다가 멈추는 강물일까요?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 새들일까요? 흩어지는 모든 꽃잎일까요? 아니면 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2번 문제. 위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2번. 의성어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3번. 동일한 언어 표현을 반복하였다. 동일한 언어 표현. 그거 바로 여기 아닌가요? 유사한 시구 반복.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정답을 바로 찾았네요. 이번의 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아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첫 번째 문단이네요. 여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난 곳인데 길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비유법이 있다고 했었죠?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바로 역설법. 말이 안 되고 모순된 내용으로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변화주기 방법이죠. 이 역설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청댄잎처럼 푸른 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살짝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럼 2번,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고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그렇죠. 역설법처럼 말이 안 되죠. 모두 똑같이 못났는데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1, 2, 3번의 답은 4, 3,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6번 문제 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한번 읽어봐도 힘든 이를 위로하자는 따뜻한 내용의 시인 걸 알 수 있겠죠? 이 시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 시의 성격은 참여적, 참여적인 이유는 힘든 이의 삶에 도움이 되자,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어주자,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서 내리자 라는 참여 권유형의 화자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참여적, 그리고 상징적, 상징적인 이유는 상징적인 시어가 이 시에서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찾아보자면 우선 첫 번째 눈발, 그리고 진눈깨비, 한방눈, 편지, 그리고 새살, 이렇게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나와요. 이 시어들은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의지적, 인 성격이고요. 이게 시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시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은 시예요. 그래서 우리를 눈발로 가정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삶,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자는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시는 표현법도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가 뭐뭐라면, 내가 가수라면, 내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처럼 내가 뭐뭐라면이라고 해서 현실, 실제가 아닌 미래나 혹은 가상의 일을 가정하고 있죠. 여기서 가정법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뭐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이 쭈삣쭈삣 모습, 상태를 표현한 말이죠. 이런 걸 의태어라고 해요. 의태어의 예시가 뭐냐면 토끼가 어떻게 뛰죠? 깡총깡총 깡총깡총처럼 이렇게 모습, 형태를 나타낸 표현법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허공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모습이 쭈삣쭈삣 하니까 여기서는 의태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에 불행해주는 존재로 여기 진눈깨비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되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라는 권유하는 표현법인 청유형 어미가 쓰였죠. 청유형 어미. 설득력을 높이고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이건 지금 화자가 지금 우리의 현실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바람 불고 춥고 어둡습니다.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아주 힘든 현실을 뜻해요. 힘든 현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가장 낮은 곳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방눈이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한방눈은 긍정적인 시어인 느낌이죠. 위로, 기쁨,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어의 의미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시에 등장하는 시에 등장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시어는 바로 한방눈, 편지, 새살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시어로 쓰이는 건 진눈깨비, 그리고 하나 더, 바람 불고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뜻은 행복, 기쁨, 희망, 그리고 위로 등인데요. 이 부정적인 의미가 가진 뜻은 불행, 슬픔, 절망, 그리고 고통입니다. 삭막하고 살기 힘든 고달픈 세상에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위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1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자. 2번, 건전한 사회를 위해 질서를 지키자. 3번, 타인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4번,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 바로 아시겠죠? 답은 4번입니다. 글씨가 작진 않죠? 4번이에요. 그럼 2번 문제. 2번 문제는 기억에 나타난 심상은이죠. 기억이 바로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이네요. 여기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이 어구에서 나타난 심상. 심상에는 6가지가 있죠.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미각적, 촉각적, 후각적,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이건 어떤 심상일까요?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냄새로 알 수 있나요? 맛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보는 걸로 알 수 있나요? 보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럼 시각적 심상인 답은 2번. 네. 1, 2번이 아니죠? 4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에 니은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니은은 한방눈이네요. 우리 한방눈이랑 같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 아까 정리했었죠. 그럼 편지랑 세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답은 6번의 답은 4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에서 9번 문제 시 한번 읽어볼게요.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이 시는 저랑 대면 수업 때도 한번 했었죠.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 시를 읽으면 알겠지만 이 시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이에요. 주제는 꽤 간단해요. 주제라고 한다면 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갈망. 특징은 많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4가지 등이 있어요. 직유법, 대구법, 그리고 은유법, 의인법 등의 표현 방법 이게 사용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이 이거는 직유인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대구법은 뭔지 한번 기억하시나요?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 늘어놓은 그런 변화주기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면
예를 들면 잠깐만요. 대구법은 그런 게 있거든요.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처럼 동일한 문장 구조를 앞뒤에 짝을 맞춰 늘어놓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이 문단 전체를 대구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뭐뭐 같이 한 다음 뭐뭐 하고 싶다, 바라보고 싶다로 같은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앞뒤에 짝을 맞춰 배열한 걸 대구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은유법. 은유법 기억하시나요? 은유법은 A는 B다 형식으로 비유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A는 B다. 여기 있네요. 시의 가슴, 시의 가슴. 여기에 은유법. 다음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샘물이 어떻게 웃음 짓죠? 샘물은 웃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처럼 표현한 방법을 의인법. 이건 의인법. 네. 여기서 시적 화자는 네. 시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바로 네, 나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삼음보 율격. 한번 찾아볼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하나, 둘, 셋, 3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죠.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있고 3음보의 율격도 있어서 운율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울림소리 리을을 많이 사용하였다. 제가 아직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여기서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리을이 들어간 울림소리가 리을인데 리을이 이 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돌담, 햇발, 풀, 샘물, 그리고 봄길, 오늘 하루 하늘 이렇게 시를 살펴보면 리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울림소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7번에 1번은 적절하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이거 맞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지규법, 대구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었고요. 그럼 3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어가 쓰였다. 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어 어디 있죠? 보드레안 에메랄드, 그리고 새학시의 볼에 떠오는 부끄럼처럼 이런 아름다운 시어가 등장을 많이 했고요. 4번.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종결해 여운을 주었다. 질문 형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죠?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 알아볼게요.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딨죠? 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여기네요. 이게 기억. 그러면
이건 뭐뭐 같이니까 직유법이겠네요. 그럼 직유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밥 먹자 서준아. 1번은 아니고 2번 산은 높고 물은 깊다. 이건 대구법이었죠. 3번 너는 별처럼 반짝인다. 여기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은 직유법이었죠. 그럼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 풀어볼게요. 위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는 말하는 이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 내가 지향하고 싶은 대상은 주제에 나타났듯이 봄 하늘에 대한 동경이죠. 그럼 봄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거니까 답은 1번 풀 아니고 2번 돌담 아니고 3번 하루 아니고 답은 4번 하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은 시가 길어서 적지 않고 바로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엄마 걱정. 기영도 시인이 쓰신 시네요.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에 약간 쓸쓸한 내용, 그리고 회상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 나가면 글쓴이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면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죠.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성격은 회상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기도 해요. 감각적 표현이 사용이 됐거든요. 주된 분위기는 외롭고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아니죠. 이 시는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2번 바로 볼게요.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맞고요.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맞고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지 않죠?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학생분들이 먼저 찾을 수 있게 시간을 한번 1분 정도 드려볼게요.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슷한 구절은 바로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앞부분 안 오시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섯 번째 문장의 앞에 엄마 안 오시네. 그럼 그 밑에 안 들리네 를 보면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처럼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11번 기억에서 리을 중 엄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볼까요? 기억은 열무, 니은은 뭐죠? 니은은 시장, 디귿은 찬밥, 리을은요 발소리.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 바로 자신을 표현한 말이 뭘까요? 엄마가 이고 간 열무, 그리고 엄마가 일하러 가신 시장, 찬밥처럼 방에 담겨있던 시적 화자, 그리고 엄마가 걸어오는 발소리. 그렇죠. 엄마를 기다리는 나는 바로 찬밥, 디귿입니다. 그러면 11법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문제 12번 해볼게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에 드러난 심상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여기에서 쓰인 심상이 뭘까요? 그렇죠. 뜨겁다 라는 심상은 촉각적 느낌으로 이게 뜨겁다 하는 그 촉각적인 심상이 드러난 거겠죠? 그럼 그게 쓰인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향그러운 꽃지짐, 이건 후각적. 2번 푸른 휘파람 소리, 이건 푸르다 라는 시각적인 심상이랑 휘파람 소리라는 청각적인 심상이 같이 쓰인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럼 3번 내 몸에 닿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그쵸, 이게 답이죠. 느낌으로 내 몸에 닿는 아버지의 옷자락이 차갑구나. 그럼 답은 12번엔 3번. 4번도 볼게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굴러가는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촉각적이 아니라 청각적이죠. 이렇게 해서 2주차 비대면 강의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주는 방학이고 다다음 주 대면으로 수업하는 날은 언제냐면 저희 국어는 목요일 수업인 거 아시죠? 29일이 되겠네요. 10월 29일에 목요일 국어 수업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몸조리 잘 하시고 그리고 수업 강의 자료 했던 거 찾아보시면서 공부, 복습 꼭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